자, 이번에는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방향 갈루아의 마지막 정리로는 우리가 완벽하게 오차 방정식의 불가역성을 증명할 수가 없다 그랬죠. 자, 이제 마지막 16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역방향 갈루아의 마지막 정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역방향 갈루아의 마지막 정리를 알아보기 전에 자, 먼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계략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걸 한번 앞에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7장에서 일반적인 3차 방정식, 자, 이런 일반적인 3차 방정식의 치안에 의한 정규 부분군 구조를 그림 7-20처럼 우리가 한번 알아봤죠. 자, 이게 우리 이제 배워서 알고 있죠. 이게 가해군 조건이 되는 정규 부분군열이죠. 자, 그리고 가해군이 되기 위해서는 자, 이런 정규 부분군에 의한 잉여군이 순환군이 돼야 되죠. 그림 7-2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잉여군의 위수가 2, 3이니까 소수니까 무조건 순환군이죠.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은 가해군열을 가지죠. 가짐으로 풀린다 이거죠. 근해 공식으로 풀리죠. 자, 그리고 7장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자, 갈루아가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하위에 있는 정규 부분군이 아닌 인경군의 위수가 2, 3이 되는 걸 우리가 3차 방정식 풀 때 3차 방정식 근해 공식으로 푸는 방법은 먼저 U의 삼성과 V의 삼성에 대해서 먼저 2차 방정식을 먼저 풀죠. U의 삼성과 V의 삼성을 두 군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푼다 이거죠. 그게 결국에는 x의 제곱은 a라는 보조 방정식을 푸는 거하고 같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요 x의 제곱의 요 제곱하고 a3에 대한 s3의 잉여군의 위수 요거하고 같다 그랬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이제 U3에 대한 세 제곱근을 구한다. U3에 대한 세 제곱근을 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x의 삼성은 b라는 요 보조 방정식을 푸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x의 삼성의 요 3하고 이에 대한 a3의 잉여군의 위수 요 3이 같다 이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갈루아는 4차 방정식에도 동일하게 적용해보고 그리고 5차 방정식에도 동일하게 그 방법을 적용해서 이제 근해 불가역성을 발견했다. 이게 우리 앞에서 이제 알아봤죠. 갈루아는 직감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잉여군의 위수와 보조 방정식의 차수가 연관이 있다는 걸 알았다 이거죠. 그처럼 자, 지금은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정규 부분군에 대한 잉여군이 순환군일 때 위수에 해당되는 방정식 2일 때는 x의 제곱은 a는 0, 3일 때는 x의 삼성 마이너스 a는 0. 자, 이런 식으로 요런 보조 방정식에 해당되는 체가 각각의 부분군에 대응해서 생성된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까지는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 뭐 15장에서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면 15장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x의 5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을 하나 정해놓으면 이 방정식에 대해서 먼저 근을 구했죠. 근을 구한 후 최소분해체를 먼저 구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최소분해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중간체를 구성했죠. 체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체에 대해서 불변하는 갈루아군을 구했다 이죠. 갈루아군은 체에 속하는
근에 대한 자기 동형 사상이었죠. 이런 식으로 간로하군을 구했죠. 구하고 난 다음에 각각 그 간로하군의 부분군 중에 각각의 중간체를 불변시키는 부분군을 이런 식으로 구하고 난 다음에 각각의 거듭순환 확대가 되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가해군임을 증명했죠. 자, 지금은 반대로 지금은 간로하군의 부분군열을 먼저 우리가 안다는 상태에서 그 부분군들에 대한 잉여군이 순환군이냐, 순환군이면 반대로 그림 15-7처럼 이런 식으로 중간체를 형성하는 경우죠. 지금 그림 7-20 같은 경우에는 결국 A3에 의한 잉여군의 미수가 2니까 그 보조 방정식 형태는 x의 제곱 마이너스 a는 0이겠죠. 그러니까 A3에 대한 중간체는 결국 x를 구해보면 x는 루트 a겠죠. 그러면 q 루트 a 요런 체가 대응이 되겠죠. 이에 대한 A3의 잉여군의 위수가 3이니까 요 잉여군에 대한 보조 방정식의 형태는 x의 3승 마이너스 b는 0이 되겠죠. 자, 정리를 해보면 각각의 잉여군에서 생기는 확대체는 자 A3에 대해서는 q 루트 a가 되죠. 그리고 이에 의해서는 잉여군의 위수가 3이니까 x 3승 마이너스 b는 0이니까 q 3승 루트 b죠. q 3승 루트 b. 자, 근데 자 a하고 b는 자 a는 자 qs에 대응되는 건 q겠죠. 유리수체. 자, 중요한 게 자 qa의 요 a는 하위체의 q 유리수치죠. 유리수로 구성된다. 유리수. 그리고 q 3승 루트 b의 요 b는 다시 하위에 있는 체수 루트 a로 구성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최상위에 있는 체는 자 이런 식으로 쇠사들처럼 아래에 있는 체수로 구성될 수 있고 또 중간에 있는 체는 그 아래에 있는 체로 구성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쇠사슬처럼 연결되다 보면 제일 상위에 있는 체는 결국에는 하위에 있는 모든 체의 거듭제곱권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게 16장에서의 증명 원리다 이거죠. 자, 전체적인 계략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한번 보면 자 5차 방정식이라도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경우에는 근의 공식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5차 방정식이라도 x의 16승 마이너스 1은 0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해봤듯이 근의 공식이 있다 이죠. n이 6 이상일 때도 거듭제곱권으로 표현하죠. 복잡하지만 그래도 거듭제곱권으로 표현 가능하다 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자, 이런 형태, 일반적인 5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근의 공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5장에서 정리한 것만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인 방정식들의 근들이 거듭제곱권을 표현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거죠. 따라서 역방향 갈로의 마지막 정리가 증명돼야 된다 이거죠. 역방향 갈로의 마지막 정리죠. 보면 fx0을 갈로하군이 가해군이면 먼저 그러니까 가해군 여부가 먼저 주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q의 방정식 fx0의 해가 거듭제곱권으로 표현된다 이거죠. 우리 앞에서는 순방향이니까 먼저 해가 거듭제곱권으로 표현되면 갈로하군이 가해군이다 했는데 지금은 반대죠. 갈로하군이 가해군이면 어떤 방정식의 해가 거듭제곱으로 표현된다. 반대다 이거죠. 자, 요게 중요한 이유는 자, 요것에 명제의 대우를 구해보면 자, 대우는 수학 시간에 다 했죠. 각각의 명제를 부정 후 역방향으로 읽는 거죠. 보면 자, 아래 있죠. 자, 대우를 구해보면 fx0의 갈로하군이 가해군이 아니면 해는 거듭제곱권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그 의미죠. 자, 요걸 우리 앞에서 배운 5차 방정식에 적용해보면 자, 5차 방정식의 대칭구는 S5죠. 자, S5는 5차 방정식의 갈로하군으로 이루어졌죠. 자, 근데 우리 앞에서 이제 8장에서 학습했듯이 이 S5는
가해군이 아니었죠. 가해군열을 만들 수가 없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대우에 적용해보면 fx0에 갈라군이 가해군이 아니면 해는 거듭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죠. 그러니까 5차 방정식의 S5도 가해군이 아니니까 해는 거듭제곱근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역방향 갈로와의 마지막 정리가 증명이 되면 자동으로 5차 방정식의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갈로와의 마지막 정리의 역방향 명제만 증명되면 방정식의 갈로아군이 가해군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방정식의 근해 공식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6조 1절이죠. 갈로아군이 순환군이면 xn승 -a는 0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갈로아군이 순환군이면 xn승 -a는 0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우리 그 앞에서 했죠. 앞에서 제가 S3를 예를 들어서 그 정규 부분근열 보이고 난 다음에 각각의 정규 부분군에 의한 잉여군의 위수가 소수일 때는 순환군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순환군이면 각각의 정규 부분군에 대한 확대체가 자, x의 n승 -a는 0의 방정식의 근으로 이루어지는 확대체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 의미죠. 자, 보면 역방향 명제를 증명하려면 지금과 상식과 반대되는 정리를 증명해야 된다 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방정식이 있으면 그 방정식에 대한 최소분해체를 구했죠. 최소분해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간체를 구하고 그리고 최소분해체에 대해서 갈로아군을 구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체에 대해서 불변군을 구하고 난 다음에 갈로아 대응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의 최소분해체가 거듭제곱근 확대이면 결국 그 방정식은 가해군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했죠. 그러니까 방정식이 최에서 군으로 왔죠. 지금은 반대로 군에서 체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까지 모든 증명 과정은 한 개의 방정식을 정한 후 그 방정식의 근을 포함하는 최소분해체를 만든 후 다시 중간체를 만들어서 각각의 갈로아군을 구해서 결론을 이끌어냈죠. 그렇죠? 그러나 이번 정리는 반대로 근들의 갈로아군이 순환군이면 xn승 -n은 0 방정식으로 거듭제곱은 확대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반대다 이거죠. 정리 16-1은 방금 말씀드린 과정을 정리한 거죠. 보면 K가 1에 원시 n제곱권 z를 포함하는 체이고 K에 대한 L은 정규 확대다. K에 대한 L의 갈로아군이 순환군일 때 K의 원소 A에 대해서 L은 xn승 -a는 0의 최소분해체가 된다. 자, 그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자, 한번 3차 방정식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제 증명 과정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장에서 풀어본 3차 방정식 x의 3승 더하기 3x 더하기 2는 0의 3개의 근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의 3개의 근이죠. 자, 3차 방정식의 3개의 근이죠. 자, 먼저 알파를 보면 알파를 이용해서 근을 포함하는 확대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면 알파의 구조가 보면 3승근 루트 안에 지금 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에서 루트 2가 있죠. 거듭제곱근 안에서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2에 대해서 최소 방정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이겠죠. 자,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근을 포함하는 최소분해체는 q 루트 2 오메가다 이죠. 오메가는 이제 자동으로 우리가 추가해 줍니다. 자, 다음은 삼승근 루트죠. 자, x는 삼승근 루트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 자, 양변을 세제곱하면 x 3승은 좌변으로 이항하면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러면 요 3차 방정식의 최소분해체는 여기 있죠. q 루트 2 요 방정식의 근 삼승근 루트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 오메가가 된다 이거죠. 자, 3차 방정식에 의한 확대체열이 지금 만들어지죠. q 오메가, q 루트 2 오메가, q 루트 2 삼승근 루트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 오메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체열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자, 갈로아군을 구해보면 3차 방정식이니까 시그마를 자, 이런 식으로 삼승근 루트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를 삼승근 마이너스 더하기 루트 2 오메가로 대응시킨다 이거죠. 그리고 타우는
오메가를 오메가 제곱으로 대응시키죠. 따라서 3차 방정식의 갈로하고는 S3가 되죠. 시그마하고 타우 순환군이죠. 다 곱해보면 6개다 이죠. S3의 위수는 6이죠. 자, 이런 식으로 또 앞에서 다 했죠. 자, 3차 방정식 갈로하고는 S3가 가해군화로 가정합니다. 그러면 정리 14-3, 정리 14-3 우리 앞에서 했죠.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그럼 그림 16-3처럼 S3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구한 3차 방정식의 확대 체열에 대해서 각각의 갈로하군 S3죠. S3가 이런 식으로 대응되겠죠. 보면 Q 오메가는 S3고 Q 오메가는 결국 Q에다가 오메가 추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S3에 대응되는 겁니다. Q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Q 루트 2 오메가는 대응하는 게 시그마 순환군이죠. 시그마 순환군은 앞에서 다 했죠. 이 시그마의 제곱이죠. 자, 그리고 Q 루트 2 삼성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오메가는 항등분이 대응된다 이거죠. 자, 요런 대응 관계가 있죠. 요런 대응 관계가 있을 때, 정리 14-3에서 Q에 대한 Q 루트 2 오메가의 갈로하고는 시그마 순환군에 대한 S3의 잉여군하고 동형이죠. 우리 14-3 한번 앞 동영상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동형이니까 결국에는 시그마 순환군에 대한 S3의 잉여군은 타우 순환군이죠. 타우 순환군의 위수가 2다 이거죠. 그러니까 2가 되니까 최소 방정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저기 보면 대응하는 체가 보면 루트 2죠. 2는 0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대응하는 Q의 중간체는 요 방정식의 최소분해체죠. 요 방정식의 최소분해체는 Q 루트 2 오메가죠. 또 보면 E에 대해서 시그마 순환군에 대한 잉여군의 위수는 시그마 순환군은 그 자체죠. 그러니까 3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x의 3승 마이너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응하는 체가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3승근이 요거니까 요게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요 방정식의 최소분해체가 요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보면 x의 3승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는 0의 보조 방정식이 나오는 경우가 지금 보면 Q 루트 2 오메가에 대한 Q 루트 2 삼성 루트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오메가의 갈로하군이 결국에는 E에 대한 시그마 순환군의 동형하고 같으니까 요게 시그마 순환군이죠. 요게 위수가 3이죠. 3이니까 Q 루트 2 삼성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오메가의 최소 방정식인 요게 위수가 3이니까 X의 3승이겠죠. X의 3승 마이너스 더하기 루트 2는 0에서 마이너스 더하기 루트 2 요게 결국에는 하위에 있는 요 중간체 수죠. 1 더하기 루트 2가 Q 루트 2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이때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는 Q 루트 2 오메가의 원소이므로 정리 16-1을 만족한다. 정리 16-1을 보면 K에 대한 L의 갈로하고는 순환군일 때 아까 순환군이었죠. 시그마 순환군이었죠. K의 원소에 대한 L은 X n승 마이너스 n은 최소 분자체가 된다. 요 A가 하에 있는 체의 원소겠죠. 아까 보면 X의 3승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는 0이니까 그렇죠. A가 결국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니까 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는 하위에는 Q 루트 2 오메가 있는 수였죠. 이 말은 결국에는 잉여군이 순환군일 때 그 순환군에 대응하는 확대체는 그 아래에 있는 중간체 수들로 구성된다 이거죠. 지금도 보면 Q 루트 2 삼승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요 체의 거듭제곱권 안에 있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 요거는 아래에 있는 중간체 Q 루트 2 오메가에 있는 수로 구성된다 이거죠. 다시 Q 루트 2 오메가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2는 아래에 있는 유리수체 Q에 있는 유리수로 구성되죠. 자, 이런 식으로 갈로아군의 잉여군이 순환군일 때 그 갈로아군에 대응하는 각각의 체들은
아래에 있는 채들의 수로 구성된다 이거죠. 요게 원리다 이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최상위에 있는 채수들은 아래에 있는 수들의 거듭제곱권으로 다 구성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갈로아군이 순환군일 때는 하위체 원수 A를 이용해서 상위체의 최소 방정식 xn-a는 0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A가 하위에 있는 체의 원수다 이거죠. 자, 우리 알파를 보더라도 자 보면 삼승근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더하기 루트 있는 하위체 앞에서 본 것처럼 q 루트 2 오메가의 원소죠. 그리고 q 루트 2 오메가에 속하는 루트 2에서 루트 안에 있는 2는 하위 q 오메가에 속하죠. q 오메가에 결국엔 정수가 속해 있으니까. 자, 참고로 우리 9장에서 5차 방정식의 치환군 S5의 잉여군에서 그림 있죠. 그림처럼 이거 5차 방정식의 정규 부분근열이죠. 자, 정규 부분근열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A5에 대해서 S5의 잉여군의 위수는 2죠. 2에 대한 A5의 잉여군의 위수는 60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이제 역방향 갈로아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했으니까 그러면 자, 이 5차 방정식도 결국에는 A5에 대한 S5의 잉여군의 위수가 2니까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최소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어떤 q 루트 a라는 최소분의 체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 a5의 잉여군의 위수가 60이니까 요거는 x의 60 마이너스 b는 0에서 최소분의 체는 q 60성 루트 b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S5도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권 확대체를 만드니까 S5도 즉 5차 방정식도 가해군이 아니냐. 이런데 5차 방정식은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왜 적용이 안 될까요? 5차 방정식은 E에 대한 A5의 잉여군 요게 순환군이 아니죠. 순환군이 아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갈로아군에서 이런 식으로 확대체를 만들 수 있는 경우는 각각의 정규 부분군에 의한 잉여군이 순환군이어야 된다 이거죠. S5는 잉여군이 순환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착각하기 쉽다 이거죠. 자, 그리고 정리 16-1은 방정식 건들의 갈로아군이 순환군이 될 때 정규 확대체 L이 xn승 마이너스 a는 0에 그러니까 일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xn승 마이너스 a는 0의 근으로 만들어진 체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가 같다는 것과 해가 같은 체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과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은 해는 다르죠. 해는 다른데 해가 포함되는 체는 q 루트 2로 동일하죠. 그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방정식 해가 일치한다와 방정식의 해가 같은 체에 포함된다라는 의미는 다른 거죠. 같은 체에 포함되니까 그 두 개의 방정식은 거듭제곱권으로 풀리는 거죠. 거듭제곱권으로 풀린다, 아니다를 판별하는 거지 해가 같다는 게 아니죠. 잘 구별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 16-1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우리가 어떤 방정식 예를 들어 자 이런 5차 방정식이 있을 때 자, 이 5차 방정식의 해가 뭐냐와 이 해가 거듭제곱권으로 풀리느냐는 다른 문제죠. 지금 정리 16-1은 방정식의 가해군이 순환군이면 그 방정식의 확대체는 xn승 마이너스 a는 0의 근에 체에 근들이 포함된다는 얘기죠. 자, 이 체에 포함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 방정식은 사칙연산과 거듭제곱권 정수로 풀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의 공식이 있다 이거죠. 구체적으로 근의 공식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근의 공식이 있다 그런 의미죠. 왜냐하면 거듭제곱권과 사칙연산
유리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xn-n은 영꼴은 결국 거듭순환에 의한 학대체로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각각의 근도 우리가 구해봤죠.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방정식의 가해군이 순환군이면 xn승 -n은 영꼴의 방정식의 근으로 이루어진 체에 똑같이 근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근의 공식이 있다. 거듭제곱근으로 풀린다. 이런 뜻이죠. 잘 구별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근의 공식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걸 지금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 근의 공식이 있으면 그러면 근의 공식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첫 번째 근의 공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지금 알아보는 단계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정리 16-1이 증명되면 S5는 가해군이 아니므로 근의 공식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의 공식이 없으니까 근의 공식이 뭔지도 알 필요가 없는 거죠.